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PC의 김준수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오퍼레이션스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스테이킹이 디파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스테이킹이 뭐냐고 이제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먼저 지분 증명 방식, 그러니까 proof of stake를 쓰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저희 비트PC 밑에 있는 브랜드 스테이크다PC는 도대체 뭘 하는 집단인지, 그리고 이 스테이킹이란 개념 자체가 디파이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좀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proof of stake를 쓰는 블록체인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온다는 걸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그리고 현재 있는 이더리움은 proof of work를 씁니다. proof of work의 체제 안에서는 이제 채굴자들이 정말 어려운 이제 수학 문제를 풀어가지고 제일 먼저 푼 사람이 이제 새로운 블록체인에 추가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 두 개가 있었죠. 지금 현재 전 세계 에너지의 1~2% 정도가 이제 비트코인 채굴하는 데 들어간다 써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에너지 소비가 크다라는 이제 그 문제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 또 하나는 이제 확장성의 문제도 조금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채굴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채굴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통신 속도에 의한 한계점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Proof of Stake라는 이제 대체 방안이 이제 나옵니다. Proof of Stake에서는 블록체인에 새로운 블록을 추가하고 그리고 이 블록체인에 진실된 블록체인이라는 걸 그 역할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굴자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검증이라는 단체가 존재합니다. 저희 같이 스테이크 PC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는 근데 이제 이 블록을 새로 만드는 거를 Proof of Work (POW에서는) 이제 채굴자들이 수학 문제를 풀어서 이제 그 결정했다면, Proof of Stake에서는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지분을 얼마 정도 가졌냐에 따라서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추가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지분을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하느냐? 그게 바로 그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 발행되어 있는 토큰에 따라서 따라 이제 그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POS를 쓰는 블록체인 안에서는 이제 검증인들 말고 그냥 토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희 같은 검증인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토큰의 힘을, 파워를 내가 좀 나눠줄게 해가지고 이제 검증인들에게 이제 위임, 스테이크 아니면 델레게이트 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받은 토큰 파워를 갖고 이제 블록을 생성하겠죠. 그리고 블록을 생성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서 나오는 보상이 있을 테고, 그 보상을 저희가 챙기고 또한 저에게 위임해 주신 이제 스테이커 위임자분들에게 이제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스템 자체를 정말 제가 많이 그 일반화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proof of stake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proof of stake 쓰는 블록체인,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얼만큼 스테이크 되어 있냐, 지금 현재 대략적인 현 주소를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블록체인들 시가총액을 따졌을 때 한 3% 정도가 지금 위임, 그러니까 스테이크,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임에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대략 지금 한 달러로 따졌을 때 한 5조 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각 프로토콜 내에서 이제 얼만큼 그 프로토콜 안에 있는 토큰들이 스테이크 되어 있냐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간단한 이제 지표인데요. 이제 뭐 이오스 같은 경우는 49% 정도가 되고, 코스모스랑 테조스가 이제 조금 신기한 케이스들인데 진짜 지금 한 70~80% 정도, 전체 토큰의 70~80% 정도가 벌써 스테이크 되어 있습니다. 이걸 총 도합 평균해 보자면 이제 한 대략 이런 POS의 일부분을 쓰는 블록체인들의 한 45%의 토큰들이 다 지금 스테이크 되어 있다. 라고 제가 지금 분석을 했더니 그 정도 그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스테이킹이 POS에서는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은 스테이킹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블록이 새로 나오는, 추가함으로써 나오는 블록을 새로 추가함으로써 나오는 보상은 이제 그 블록을 이제 생성한 저희 검증인들 혹은 스테이킹 위임한 토큰 홀더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해서 보상 POS에서 보상받는 건 그냥 이자랑 비슷한 건가요? 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절대 스테이킹에서 나오는 보상은 이자가 아닙니다. 스테이킹은 이자가 아니고 제가 스테이킹이 이자여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스테이킹을 그럼 왜 해야 되나요? 이자가 아니면 대체 뭡니까? 일단은 첫째로 스테이크 POS에서는 스테이크 되어 있는 토큰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토큰 양의 갖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블록을 생성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이제 뭐 악한 아니면 이제 네트워크를 공격하고 싶은 사람들은 최대한 많은 토큰을 가져가서 그래서 이상한 블록을 계속해서 생성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미 많이 잠겨 있으면, 이미 많이 스테이크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런 공격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흡수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토큰을 빨리 사들여 가지고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크 그 네트워크를 믿고 그 네트워크를 서포트하고 싶으면 당연히 스테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곧 네트워크 POS 네트워크의 보안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지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스테이크하는 건.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제 아톰이 이제 코스모스에서 이제 코스모스 위에 있는 토큰들인데요. 이 검정색 이 줄은 이제 전체 네트워크 안에 있는 토큰 숫자입니다. 보시면 1년부터 5년까지 이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죠. 이 파란색 점선을 보시면요. 이 파란색 점선은 제가 만약에 스테이크를 안 하고 있을 시 제가 갖고 있는 토큰량입니다. 당연히 스테이크를 안 했으니까 보상도 안 받고 똑같은 토큰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겠죠. 그와 반면에서 이 그냥 줄선은 제가 스테이크를 했을 시 제가 갖고 있을 이제 변화하는 저희 토큰 개수입니다. 보시면 이거를 이 검정색 줄의 비율로 따져봤을 때 당연히 점선이라면 제가 스테이크를 안 했다면은 제가 그 네트워크 안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의 지분 자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반면에 스테이크를 했으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심지어 조금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크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이런 인플레이션에 의한 페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인 겁니다. 제가 제 지분을 계속 보호하기 위해서 스테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프라이빗 키를 보호해야 된다고 이제 어느 정도 다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와 거의 비슷하게 POS 블록체인에서 스테이킹하는 건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만약에 제가 장기적으로 들고 있을 생각이면. 그러면은 다시 원론적인 질문 돌아와서 이제 그러면 스테이킹이 과연 그러면 디파이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지금 한 세션을 이제 이 세션을 이제 갖고 있나요? 스테이킹은 이자는 아니지만 근데 되게 신기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확실하게 디파이에 쓰일 만한 이제 요건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일단은 POS 디자인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크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트워크 보안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POS 자체를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스테이크된 양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메커니즘, 많은 이제 그런 인센티브들을 많이 주어줍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스테이크를 하는 순간 유동성이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스테이크 되어 있는 토큰을 지금 현재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다른 주소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유동성이 사라진 거죠. 그럼 이제 이런 토큰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집단들이 이제 펀드들이거나 아니 고래들이거나 이제 이런 그 거래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유동성이 정말 1순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요건들을 따져봤을 때 그러면은 스테이킹이 과연 디파이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냐? 이거를 이제 메이커 다오 모델에서 제가 한번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흔히 메이커다오 그 가장 기본적인 제일 메이커다오를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도표인데요. 보이시다시피 메이커다오에서 제가 이더리움을 잠궈 놓으면은 거기에 CDP에 잠궈 놓으면 거기에 따른 이제 다이가 발행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다이를 갚고 싶으면은 그 다이를 다시 CDP에 두고 다시 제가 이더리움 잠궈 놓은 게 다시 저한테 돌아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또한 다이는 제가 당연히 또 이더리움을 사거나 아니면 다른 데 무슨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쓰겠죠. 근데 보시면 이더리움이 잠겨 있으면은 이더리움 잠기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잠겨 있는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에. 저게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테이킹 자체는 디파이의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담보 레이어가 디파이의 담보 레이어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랜딩 자체는 지금 메이커다오 아까 모델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될 테고요. 스테이블 코인 USDT 그리고 USDC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법정 통화를 이제 잠궈놓고 이제 발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직접 USD를 잠궈놓는 게 아니라 스테이크된 코인으로 잠길 거고 파생 상품들도 대부분 이제 스테이크된 코인들을 담보로 잡고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현금 대출을 예로 들자면요. 기존 금융 시스템에선 이제 현금을 어느 정도 넣어놓으면 그에 따라서 이제 현금 담보로 잡고 이제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스테이크된 코인을 위해서 이제 대출이 일어난다면 이제 스테이크 코인을 잠궈 놓으면 이 스테이크된 코인이 뭐 네트워크 보안에 계속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현금이 잠겨 있어 현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은행이 다시 대출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맨 밑으로 내려가면 그 현금은 어디엔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반면에 스테이크된 코인을 담보로 잡으면 저거는 네트워크의 보안에 기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그냥 한마디로 그냥 productive collateral 아니면 생산적인 이제 담보가 될 거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금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앞으로 이제 스테이크된 코인이 이제 이런 담보 디파이 자체의 담보 레이어로 이제 적용될 거다라는 걸 이제 아셨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런 스테이킹된 것들 위에 스테이킹 위에 무슨 대체 디파이 그 제품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 이제 그걸 이제 탐구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예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베스트라는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파생 상품이나 하나 지금 개발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여기 다이어그램 보시면 이게 바로 제가 맨 처음에 POS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던 이제 그 표인데 여기서 기억하시면 이제 위임자들이 검증인들에게 코인을 이제 위임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그걸 통해서 이제 블록을 생성하고 거기서 나오는 보상을 이제 저희가 수수료 조금 매기고 그 외에는 다 위임자에게 돌려줍니다. 근데 베스트에서 하고자 하는 건요. 여기서 나오는 저 그 보상을요. 저거를 지금 파생 상품화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클라우드 마이닝이랑 비슷합니다. 흔히 그 모델을 따와서 만든 게 이 베스트의 아이디어인데요. 물론 이제 되게 흥미로운 생각이고 이제 뭐 이게 어떻게 이제 발전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근데 여기에도 아직 문제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좀 중앙화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쓰는 검증인 자체는 지금 현재 한 검증인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파트너로 둬서요. 한마디로 이 검증인은 문제가 생겼을 시 팔아놓은 이 파생 상품들이 다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진 않다는 걸 일단 그 유의해 주시고요. 뭐 그 외에도 또 따로 이제 뭐 지금 델리게이션 바우처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이건 코스모스에서 나왔던 아이디어인데 이제 코스모스가 이제 최근에 이제 POS 블록체인 중에 가장 크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스테이킹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는데 근데 여기서 당연히 제일 먼저 나왔던 문제는 유동성을 너무 잃는 게 너무 싫다. 내가 스테이크 해놓는 건 뭐 보상 받고 하는 건 다 좋은데 도대체 이렇게 유동성을 다 잃으면서까지 내가 스테이크를 해야 되냐? 그래서 이 코러스 원이랑 시카라는 이제 검증인 집단이 이제 내놓은 방책인데 제가 아톰을 제가 스테이크하면 한 10개 아니면 뭐 20개 정도 스테이크하면 그에 따른 바우처를 제공하는 이제 방안을 지금 그런 이제 디자인을 리서치를 내놨습니다. 아직 개발에 들어가진 않았고요. 그러면 이게 뭐가 좋냐면 이제 나중에 이 바우처들이 OTC나 아니면 이제 거래소에서도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유동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획기적인 이제 아이디어들이 많이 많다는 걸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문제점들을 많이 이제 찝는 건데 물론 지금 이런 디파이가 좀 더 스테이킹에 많이 접목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될 난제들이 조금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proof of stake 자체가 제가 맨 처음에 정말 일반화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진짜 proof of stake 각 블록체인마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검증인들도 검증인 집단도 다 너무 다릅니다.
검증인들의 수수료도 다르고 어디에 위치냐도 다르고 어떤 법인이냐 어떤 이제 서버를 쓰냐 다 너무 다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게 문제되냐? 이제 어떤 금융 상품이든 그거를 가격을 매기기 위해선 리스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해서 이런 POS 메커니즘들이랑 검증인들이 너무 다르면 이 리스크를 수취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저희 스테이크 PC한테 검증을 맡기는 거랑 뭐 아까 보여드린 코러스원에 맡기는 거랑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파생 상품을 더 믿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답이 없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그냥 둘 다 똑같지 않나? 라고 생각할 텐데 분명히 리스크들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뭐 proof of stake 또 다른 이제 그 메커니즘의 상의 이제 그 차이점 한 가지 예로 이제 제일 들기 쉬운 게 스테이킹을 풀 때 바로 풀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게 공격 벡터 하나를 막기 위해서 그런 이제 이런 기다리는 언번딩 타임이 있는데요. 콘소스에서는 제가 위임을 해지할 시 한 21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테조스에서는 3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코스모스 위에서 스테이크된 코인 위에서 나온 파생 상품이랑 그러면 테조스 위에서 나온 파생 상품이랑 같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뭐 검증인들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요. 근데 요거 1번에 대해서 제가 이 발표자를 제가 전에도 썼었는데 이 1번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검증인들의 리스크를 수취하기가 힘들지만 지금 이걸 풀려고 지금 나오는 지금 그 시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최근에 한 팀이랑 얘기했던 사안이 있는데 지금 어떤 팀이 이제 그러면 검증인들의 그런 그 보험 자체 마켓플레이스를 열자. 한마디로 시장 자체가 이제 이 검증인은 어느 정도로 해킹당할 확률이 있을 것 같아, 어느 정도 위험한 것 같아를 그냥 시장에게 맡겨버리자 하는 지금 그런 제품을 지금 개발하는 팀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벌써 이미 해결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중앙화된 접근 방식들이 많습니다. 이런 디파이를 스테이킹에 접목할 때요. 앞서 말씀드렸던 요 베스트에서 나온 상품 자체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증인 믿는 파트너 한 명만 쓰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에서 발행된 모든 저 파생 상품들 다 갑작스럽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그래서 좀 더 이런 그 디파이 이 개념 자체를 좀 더 이 팀처럼 좀 더 프로토콜화해야 되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 제품을 당연히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좀 더 유기하게 쓸 수 있는데요. 근데 바로 제품을 만들어 버리면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편리성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어요.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선. 그렇다면은 한마디로 해서 중앙화된 많은 접근 방식들을 더 많이 채택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과연 이제 블록체인 디파이라는 탈중화가 진짜 중요한 이제 이 업계 내에서 과연 그게 맞는 움직임일까라는 건 좀 그 팀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테이킹 자체에 대한 지금 현재 인지도와 교육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확실히. 스테이킹을 오늘 하라고 말씀드리면요. 아마 다들 한 30분에서 1시간은 지금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어디 가서 이걸 스테이킹을 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 어떤 툴을 쓰는 게 제일 안전한지, 어떻게 이런 코스모스 아톰이나 테조스를 어디서 획득해가지고 뭐 스테이킹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지금 많은 탐구 UI UX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역시 이걸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킹 자체가 너무 이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이 스테이크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요. POS라는 것 자체가 아직은 여전히 좀 그 실험적인 메커니즘이긴 합니다. 사실상 POW가 지금 있던지 비트코인 뭐 10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10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믿고 쓰잖아요. POS는 사실상 나온 지 지금 뭐 1년?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아직 좀 더 실험적인 건 맞고 아직 POS 상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더 리서치를 해야 되고 좀 더 실생활에서 이제 쓰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코스모스나 테조스나 여기 이제 프로토콜 상에서 뭐는 괜찮다, 뭐는 안 괜찮다 많은 토론을 통해서 좀 변수들을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들 많다고 했지만 이제 뭐 많은 해결하려는 방안 이제 움직임들이 많이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근 1년 내로 이제 무슨 일들이 일어날 거냐? 스테이킹과 디파이 접목되는 부분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스테이킹에 잠겨 있는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최소 1년 내로 진짜 30조까지 저는 늘어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은 대다수의 이제 새로 출시되는 이제 큼지막한 블록체인들, 뭐 포카닷이나 솔라나 이 모두 다 POS를 쓰고 있습니다. 하면서 다 POS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선도하는 그 디파이가 많이 쓰이는 지금 이더리움, 그 이더리움 2.0이 이제 내년이 되면 론칭이 됩니다. POS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POS가 시가총액이 2위인 만큼 정말 많은 양의 이제 자본이 또다시 스테이크에 잠기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과 같이 이제 다른 이제 검증인 팀들도 스테이킹에 대한 약간 교육을 많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스테이킹 되는 이제 비율도 당연히 높아질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제가 여러 가지 가정을 넣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30조, 1년 내로 30조는 별로 무리 없이 정도 잠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일 먼저 그 나올 디파이 상품은요, 스테이킹 위해서는 유동성을 주어주는 상품일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크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검증이들이 그걸 먼저 집중해서 지금 이거를 먼저 태클하기 위해서 지금 다들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지금 오늘 이번 프레젠테이션 내내 단순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POS라는 틀 안에서 제가 스테이킹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스테이킹 자체는 요새 최근에 POS 밖에서도 쓰이려는 지금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체인링크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로엑스라는 이제 프로토콜도 이제 앞서 발표 보여주셨지만 제로엑스도 스테이킹이라는 메커니즘을 지금 쓰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엑스에서 스테이킹을 쓴다는 게 무슨 의미냐? 제로엑스 토큰 자체는 지금 사실상 두 가지 정도 그 유즈 케이스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버넌스 참가, 그래서 fee 그 수수료, 그 거래 수수료. 근데 거래 수수료 자체는 제로엑스 프로토콜상 강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제로엑스 토큰 말고 다른 토큰을 써도 돼요. 거래 수수료 자체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거래 수수료 대부분 그래서 제로엑스 걸 안 쓰죠. 그래서 제로엑스의 사실상 유즈 케이스는 딱 하나, 거버넌스 뿐이다라는 지금 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팀에서 좀 고민을 해봤는지 이제 그러면은 제로엑스 토큰을 그러면 스테이킹이랑 접목시키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나온 게 제로엑스 토큰을 들고 있는 사람도 많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ICO에 참가도 하기도 했고 많이 좋아하기도 하니까요. 제로엑스 토큰의 시가총액도 나쁘지 않고 그러면 이걸 스테이킹이랑 뭐에 쓸 수 있을까 해가지고 출시한 게 이제 거버넌스로 투표로 나온 게 제로엑스 토큰 자체를 자기네들 제로엑스 위에 지어진 덱스에 유동성을 주는 데 쓰자. 사람들이 스테이킹 제로엑스를 잠궈놓고 그거를 유동성 주는 메커니즘으로 쓰자라는 지금 거버넌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당연히 제로엑스 유즈 케이스가 이제 두 가지가 생기는 거죠. 거버넌스 그리고 나서 유동성을 주는 스테이킹 메커니즘. 그러면 당연히 제로엑스 토큰 자체의 이제 수요도 높아질 수도 있다고 예측은 할 수 있죠. 가격에 대한 장담은 못하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POS 외적인 스테이킹 메커니즘들이 이제 슬슬 또 많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킹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다시 총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절대로 스테이킹 자체 하는 행위만으로는 이거를 디파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지 않고요. 스테이킹 자체는 디파이의 가장 큰 역할을 하긴 할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러기까지 이제 한 저는 1년 정도를 내다보고 있지만 다른 검증이들 단체에서는 이제 뭐 근 3, 6개월까지 내로 다 될 거다라고 장담 많이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스테이킹과 디파이 좀 봐주시고요. POS에 대해서 언제나 뭐 궁금하시거나 스테이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 하면 언제든 저한테 뭐 연락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저희 메이커다우스도 그렇고 이제 그런 어떤 스테이킹을 한 거를 담보로 잡는 건 좋은데, 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담보로 잡았는데, 그럼 원래는 담보로 잡게 되면 그걸 청산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지금 연결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체에 대해서도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따로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청산의 문제나 그런 가치가 하락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메이커다운 모델은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 바로 청산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스테이크에 잠겨 있으면 그러면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일단 스테이크된 코인 위에 가장 먼저 개발될 게 이제 유동성을 주는 그 레이어예요. 그래서 메이커다우가 자체적으로 코인을 잠궈 놓는 건 되게 리스키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아마 그 유동성을 주는 그 레이어, 그 코인, 그 자산 자체를 아마 담보로 잡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메이커다우 진짜 많이 잠겨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이더리움의 네트워크의 보안에 쓰인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말 큰 효과를 보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이번에 EOS에서 네. 아시다시피 EOT 쪽에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렉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그래도 이차를 주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투표도 하면서 그걸 하는 방식인데 이더리움에서는 지금은 가능하지 않거든요. 근데 EOS나 이런 거 보면서 그 더 많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에서 안 되죠. EOS는 되는데 그런 점을 봤을 때 EOS의 디파이 같은 거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제 좀 커스머 쪽도 잘 아시는 커스머스 쪽에서도 그게 좀 많이 변하는 편이에요. 그 메커니즘 디자인의 차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그 사실상 렉스 같은 그런 솔루션이 이더리움에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는 그냥 이더리움 자체에선 그냥 렉스가 필요 없이 그냥 스테이크를 바로 해서 바로 보상 비율이 나오니까요. 그런 차이인 거죠. 사실상 그냥 메커니즘의 디자인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EOS에서는 자체 노드 돌려서 보상 비율을 직접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각각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